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종 기이하고 섬뜩한 이야기들이 올라오곤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하다는 한 가지 공포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대학생이 겪을 실화라 전해지며 듣는 사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정민은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 차를 타기 위해 부랴부랴 전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라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드물었습니다. 정민은 평소처럼 지하철에 몸을 싣고 자리 하나를 찾아 앉았습니다. 전철의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정민은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고 어느덧 열차는 오후의 혼잡한 풍경과는 다르게 꽤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따금씩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를 했지만 큰 소란 없이 정민의 목적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 1시를 넘길 시간, 정민은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열차가 어딘가에서 멈춰섰을 때 정민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어보니 전철 안에는 정민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 저 멀리 반대편 끝자리에 앉아있는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그는 멀리서도 흐릿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존재가 묘하게 불편하게 다가왔지만 곧이어 피로감에 눌려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민은 차가운 기운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람이 아까보다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잠결에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열차가 또 한 번 멈췄을 때 정민은 그 사람이 처음보다 훨씬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현듯 주위를 둘러보니 열차는 아무 정거장에도 서 있지 않았고 어둠 속에 멈춰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민은 점점 수상쩍고 섬뜩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 그리고 그저 눈을 감고 있던 자신을 보고 있는 것. 정민은 숨소리를 죽이며 이어폰을 벗고 주변의 소리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열차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유일하게 들리는 것은 그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열차는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이제 그 자리를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그는 서둘러 내렸습니다. 열차 바깥은 낯선 역이었고 주위를 둘러보니 표시판에는 전혀 본 적 없는 역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이어폰이 꼭 쥐어져 있었고 음악은 멈춰 있었습니다. 역 플랫폼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출구를 찾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상하게 똑같은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정민은 정체 모를 두려움에 몸을 떨며 결심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넘어가 다시 열차를 타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전철이 반대 방향으로 도착했고 정민은 서둘러 올라탔습니다. 몸이 식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다시 출발한 열차는 그제서야 익숙한 들머리로 향했습니다. 정민은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다리가 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렇게 늦은 시간에 전철을 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자정 무렵 문득 그의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울렸습니다. 그것은 그 낯선 역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텅 빈 플랫폼이 찍혀 있었고 멀리서 한 사람이 그를 응시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정민은 소스라치게 놀라 휴대폰을 떨어뜨렸고 그 사진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정민은 그 사건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믿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다. 그것이 단순한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때때로 열차를 타다 보면 아직도 그 오싹함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로 정민은 그 역의 이름이 적힌 열차를 다시는 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지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나면 여운이 짙게 남는다고 합니다. 밤늦게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주위를 잘 살피고 귀를 기울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한밤중에 아파트에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장기간 그려지는 긴장감과 예상치 못한 결말로 독자들을 사로잡습니다. 아주 평범한 밤이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민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정을 넘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는 최근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며칠째 밤을 새우고 있었고 마침내 모든 일을 끝낸 밤이었다. 민수는 자정을 넘긴 시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보상을 주기 위해 잠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방문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냥 윗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하고 넘겼지만 점점 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뚜렷하게 방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꿈쩍꿈쩍 발걸음 소리 같은 게 점점 더 크게 울렸다. 민수는 잠깐 게임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파트 복도 너머에서 분명히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혹시 엄마가 문 열린 채로 주무신 건가? 민수는 이렇게 생각하며 방에서 나가 복도로 향했다. 복도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민수는 불을 켜지 않고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이 거실을 어슴푸레하게 비추고 있었다. 정말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 부모님 방에서도 들렸을 텐데 정말 무슨 소리였던 걸까? 그렇게 거실을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멈칫하며 긴장했다. 누가 지금 시간에 샤워를 하나?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민수는 신중하게 다가가 화장실 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없었다. 문 손잡이를 살며시 돌리자 쿵 소리와 함께 물소리가 멈췄다. 민수는 깜짝 놀랐다. 누군가가 안에 있는 기분이 들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식은땀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이대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나 민수는 호기심을 억제할 수 없었다. 문을 더 활짝 열어젖혔다. 그런데 안은 아무것도 없었다. 비어있는 화장실을 보고 민수는 조금 안심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 속 거울이 아닌 현실의 민수 뒤편에서 엄습해오는 한 기운이 있었다.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곧이어 그 희미한 기운이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왜 문을 열었니? 민수는 다시 문을 닫을 새도 없이 있는 힘껏 거실로 뛰쳐나갔다. 그의 심장은 미칠 듯이 뛰고 있었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법을 생각해보려 했지만 온몸이 이미 공포로 질려 있었다. 무작정 부모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아버지가 당황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니?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아버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것이 아마도 그의 상상일 것이라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민수의 너무나도 진지한 얼굴을 보고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느꼈다. 두 사람은 함께 화장실 쪽으로 다시 향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다. 아무것도 변해 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화장실일 뿐이었다. 그러나 민수는 계속해서 뭔가 이상했음을 주장했고 아버지 역시 뭔가 묵직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러다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잠들기로 결정하고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 방에서 자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날의 아파트에서의 그 경험은 민수에게 잊혀지지 않는 무언가가 되어 그 뒤로도 아파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지곤 했다. 그리고 며칠 뒤 아파트 관리실에서 쪽지가 하나 날아왔다. 며칠 전 같은 층의 다른 세대에서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다른 세대들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겪은 바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 아파트에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는 듯한 미스터리가 있었다고 한다. 민수는 그 쪽지를 보고 아버지와 함께 아파트 관리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안 사실은 이전에 세입자들이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아파트는 한때 꽤 인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밤만 되면 으스스한 기운 때문에 거주자들이 거의 다 떠나게 되었다고 했다. 민수와 그의 가족도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떠난 후에도 민수는 종종 그때의 경험을 떠올리곤 했다. 아파트에 살았던 나날들은 어쩌면 그리운 추억이 될 수 있었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영원히 지우지 못할 공포로 남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직도 누군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첫날 밤 복도에서 무엇을 마주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밤중에 아파트에서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공포로 남게 된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썰이 자주 공유됩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 긴 공포 이야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이상한 글을 보게 되었다. 한밤중에 집에서 들리는 삐걱거림의 정체, 호기심이 생긴 나는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기묘한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글쓴이는 자주 이사 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 없이 혼자 지내다 보니 집안일도 직접 해야 했고, 그에 따라 새 집을 고를 때마다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피곤 했다. 그런데 최근 이사한 집에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첫째 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서 피곤한 몸을 쉬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낯선 삐걱거리는 소리가 천장에서 들려왔다. 나름대로 오래된 건물이라 낡은 나무가 내는 소리겠거니 했지만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천장 위를 걸어다니는 듯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천장 위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낡은 사다리를 꺼내어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갔다. 천장으로 올라가는 구멍을 열자 오래된 먼지가 그를 맞이했다. 상자 몇 개와 고물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딱히 특이한 점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에도 같은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욱 명확해졌다. 삐걱, 삐걱. 마치 누군가가 천천히 걸어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공포심이 솟아올랐지만 실체 없는 소리에 겁먹지 않기로 했다. 그는 귀를 막고 억지로 잠을 청했다. 하지만 소리는 매일 밤 그의 평온한 잠을 방해했다. 그는 결국 전문가를 불러 천장을 점검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불면의 밤을 보내던 어느 날 더욱 기묘한 일이 일어났다. 삐걱거림 사이사이에 어떤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거는 듯했다. 들어줘. 제발. 공포에 질린 그는 결국 천장을 철저히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큰 맘먹고 고용한 전문가들의 개천장을 전부 뜯어내달라고 부탁했다. 나무 판자가 하나씩 사라지자 그 뒤에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작은 공간 안에 붉은 벽지로 둘러싸인 방이 있었고 그곳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일기장에는 짧은 문장들이 반복되어 있었다. 살려줘, 살려줘. 그것은 어쩌면 전에 이 집에 살던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정체를 알 길은 없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그들은 방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간신히 공포에서 벗어난 듯했지만 여전히 밤마다 그날의 삐걱거림과 소곤거림이 귀에 맴돌았다. 이사를 간 새로운 집에서도 그는 가끔 천장을 올려다보곤 했다. 천장 안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이제 과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은 선명히 남아 그를 따라다니고 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혼자 있을 때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새로운 소리는 아닐까 하고 귀 기울이며 뒤를 돌아본다.